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그 신규 아파트 2개랑 네. 신정동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요. 네, 그거 23평하고 녹번 2편한 캐슬 네, 20평하고 그 2개 신규 2개 하고 네. 구축 아파트 신길 삼성 레미안 네. 24평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축을 네. 그 신길동은 신축하기에 돈이 좀 모자라고. 어, 그래서 근데 신길 쪽이 좋잖아요. 지금 네. 호재가 있어서 구축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요즘 신축으로 하는 게 차후 알겠습니다. 전망이 좋을지. 네, 말씀 주신 그럼 이 세 개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좀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투자로 할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갭투자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금액에 맞춰서 그래서 무주택자고요. 세 개의 아파트를 보셨고 첫 번째 주택 매수를 좀 하시는 거고 네. 신정 뉴타운의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 그리고 녹번역 근처에 있는 편한 이편한 시상 캐슬 아파트 말씀 주신 거고 네, 또 분양권, 신길의 네. 삼성 레미안 아파트까지 투자 목적으로 뭐가 좋을지 한번 네. 볼게요. 네, 이사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거주용, 지금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던가요? 예, 투자고요. 그러니까 구축이 날지 신축 네. 2개 하고 구축이라도 신길 쪽에 네. 돈이 모자라서 신축을 못 하고 네. 그 삼성 레미안하고 제가 죄송한데 그거하고 한강타운. 그러니까 구축 중에는 삼성 레미안하고 용산이요? 예, 산청동의 한강타운이 네네. 전망이 좋을지 네. 구축을 하는 게 나을지 신축 2개 중에 하는 게 나을지 네. 한번 볼까요? 차후. 예. 네.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네. 우리 신정동에 있는 건 뉴타운이에요, 뉴타운. 그쵸? 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신축 아파트라는 소린 네. 거고. 단지 수도 일단은 언급하신 아파트들 중에서는 제일 대단지네요. 네, 삼천. 네, 대단지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고. 자, 녹본동에 있는 거 역시 신축이네요. 네, 신축. 네, 신축에 얘들도 그 신정 뉴타운 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대단지예요. 네. 대단지고. 자, 그리고 신길동에 있는 건 그 앞에 신길 뉴타운 구인역 내에 있는 새 아파트면은 더 좋겠지만 네, 거길 갈 수가 없고 병무청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삼성 레미안. 네, 신길 네, 삼성 레미안. 예. 네, 레미안 아파트 1차, 1, 2차 네. 섞여 있지만 레미안 네. 아파트라고 통칭하고요. 네. 이제 구축에 대한 레미안 아파트고. 네. 네. 세대 수는 가장 작고 그다음에 한강타운 말씀하셨죠? 네, 네, 네. 네, 용산. 용산의 한강타운.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일단 지역적인 뭐는 없어요. 기준은, 그죠? 네. 지역적인 기준이 없고, 왜냐면 네, 상관없어요. 투자이시다 예, 보니까 예.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상관없어요. 각각의 어떤 개발성이라든가 장래성을 한번 볼게요. 우리 시청자님은 네. 요 아파트를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공부를 하셨겠지만, 네. 또 다른 분들 이 시간 통해서 또 지식도 좀 쌓으시라고, 네. 우리 신정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의 대단지이면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 뭐 또 뭐 목동선인가. 네네. 일단 목동선에 대한 호재 아직 계획 단계예요. 네. 일단 진행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네, 네. 먼 미래에 목동에 있는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좀 거기에 대한 어떤 호재라든가 그리고 신축이니까 요즘. 네, 무엇보다도 얘네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새 아파트 신축에 이미 가장 네, 강한 네. 거고요. 네. 목동에 학구는 아니고 학원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장점이 가장 큰 거고 네. 녹본역 같은 경우는 얘들도 신축에 대한 장점이 엄청 큰 거고 사실 서울 서북권 이 서울 서쪽에서 북쪽에 주시한 녹본, 은평, 그러니까 은평구 쪽이 사실 각광을 못 받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뉴타운 치고도 은평 뉴타운은 초창기에는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 녹번역을 중심으로 이제 불광동이고 이런 구축들 위주로 해서 그 구 지역들이 계속해서 도시 재생 재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들로 지금 변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또 연신내가 있잖아요. 네. 또 연신내 GTX에 대한 호재도 이제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녹번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신축의 힘도 있지만 일단 역에서는 새 아파트 중에 가장 가까워요. 네.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 나머지 용산과 레미안은 한꺼번에 털어볼게요. 얘네들은 구축이야, 구축. 네, 그쵸. 구축에 일단은 용산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정도.
네. 그다음에 신길 뉴타운 뭐 그러니까 앞으로 용산의 어떤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호재가 이제 잠재돼 있는 거고요. 앞에 용산이라는 네. 게 붙는 거니까. 네. 거기에 신길동은 앞으로 이제 신길 뉴타운의 개발 그 완성도와 네, 함께 좋아지잖아요. 위쪽에 네. 있는 뭐 여의도 영등포 지역의 이제 재생 사업을 통한 도시의 어떤 변화 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언급하신 아파트들 모두 다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네. 다 좋은 아파트인데 그 중에 이제 굳이 한번 찍어보자 이거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두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일자리예요. 일자리. 네. 일자리가 앞으로는 훨씬 더 귀해져요.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지금 뭐 계속해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계속해서 나오시게 되면서 그분들 뭐 청년들의 일자리도 없는데 하물며 노인분들의 일자리들은 더 없어질 거고 그렇다 보면 사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가 돼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끼었기 때문에 앞으로 고도 성장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안정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요. 그만큼 일자리가 굉장히 귀해지고 아주 소중해지는데 주택의 가격은 이 일자리에 비례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일자리까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교통, 즉 지하철들을 포함한 이제 교통 여건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그 3대 일자리 타운, 물론 뭐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지만 세 개의 중점적인 일자리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도심지하고 여의도 영등포 권역하고 강남이에요. 네. 이건 누가 뭐래도 동의하는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서울도 뭐 10년 지계라고 할까요? 도시 기본 계획이 됐든 생활권 계획이 됐든 어찌됐든 이 일자리 중심으로 한 이 세 개 지역을 핵심으로 놓고 서울을 발전시킨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 소리가 뭐냐면 여기에 일자리들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자리들이 있는 곳을 내가 걸어 다니는 아파트다? 그러면은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겠죠. 네. 더 오르면 올랐지. 그런데 여기 일자리 내에 있는 거, 그래서 입지로 치면은 일단 영등포 여의도권을 아우르게 되는 이제 삼성 레미안이 신길. 네. 입지적으로는 가장 이 일자리 내에 있으니까 이 타운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네. 보여지는데 근데 지하철역까지 뭐 사실 이 위치만 입지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이 여의도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하는 것들은 불편하잖아요. 네. 지하철이 좀 멀어요. 맞습니다. 역과의 네.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네. 그렇다 애매해요.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접근성 자체가.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신정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도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예, 멀기 때문에 좀 그렇고 예. 여기는 우리가 언급했던 3대 일자리 권역에서는 조금은 벗어나 있는 지역인 네. 거고요. 맞아요. 예. 자, 녹본동을 한번 볼게요. 녹본동 같은 경우는 녹본역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얘네들은 지금 3호선을 타고 몇 정거장이면 바로 도심지 가게 되는 거고요. 좀 더 가게 되면 강남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역과의 접근성은 언급했던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좋고 네. 거기에 저는 무조건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요. 사실 지금 새로 짓는 집들은 100년을 보고 짓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네. 내 생애 재건축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새 아파트들의 가격이 위에 훅 떠가지고 그들만의 어떤 가격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가급적이면 역세권에 있는 브랜드의 대단지의 신규 아파트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녹본동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건데 나머지들은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다른 아파트들은 보시게 되면 용산의 한강타운, 용산 사실 개발해야지 하면서 지나온 횟수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앞으로도 사실 사람들의 기대감이 충족이 된 거지. 기대감이 먼저 네. 반영이 돼서 가격들도 많이 오르게 된 거지. 사실 아직도 어떤 변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언제 개발될지는 사실 모르는 건데 뭐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그 네. 언젠가가 내가 진짜 돈의 차익을 보고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오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럼 뭐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거는 그때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면서 너무 먼 미래, 사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10년, 15년, 네. 20년 뒤에를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런 조건으로 따진다고 보면 저는 모두 다 좋은 아파트들이더라.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일자리의 접근성을 하나 봤어야 됐을 때
일단 뭐 그 일자리 권역 내에 있지는 않지만 역과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네. 아파트이다 네. 보니까 이 세 개의 지역 중에서는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축이라는 장점이 뭐냐 하면은요. 앞으로 서울 시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 사업밖에 없어요.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뿐이 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지금 시작해도 10년, 15년, 20년 걸리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얘네들은 신축으로 딱 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온다 뭐 한다 해도 우리네들 이제 신축들은 앞으로 탄탄대로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서울 시내의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하면 당연히 신축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따라서 4개의 아파트를 언급을 하셨는데 다 개인적인 장점, 특장점들은 다 있는데 그래도 시청자님한테 맞는 아파트를 고른다고 하면 그래도 투자성 그리고 좀 뭐 너무 멀지 않은 장래, 즉 입지 자체가 일자리와 접근돼 있고 신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단지구 역과에 바로 앞에 붙어 있다. 저는 그 아파트를 선정하는 게 네.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제 말 한번 참고하셔서 네. 좋고 올바른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